라이 따이한.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철수한 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이다.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간 아버지로부터는 소식이 없고 그들은 고난의 가시밭길에 들어섰다. 라이 따이한. 그들은 아직도 가난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후 20년 동안 눈물과 기다림으로 살아온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 한국만이 그들의 희망인 것이다. 우리 교례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40년 가까이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나가야 했고 처녀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의 성문제를 풀어주는 모멸적 노동을 강제당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교례가 다른 민족에게 안겨준 불행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우리나라 노무자와 군인들이 그 나라 여성들과 동거한 뒤 남긴 상처다. 본국에 처자를 둔 남성들이 베트남의 미혼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낳은 그 자녀들이 라이 따이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한국으로 훌쩍 가버린 뒤 그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겪은 순환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70년대 들어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군대와 노무자들을 돌아오게 했다. 그 당시 베트남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자녀를 그대로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70년대 베트콩이 사이공을 함락시킨 이후부터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89년 공산 베트남이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내어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그러나 수천 명이 넘는다는 그 아버지들 중에 두고 간 자녀를 찾으려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어머니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수용소에 들어가서 힘겨운 생활을 하기도 했고 적성국의 자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웃의 냉대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2세들을 키워왔다. 라이 따이한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 없었고 역량도 부실했으면 말할 것도 없다. 통일 베트남이 수립된 지 언 20년. 이제 그들도 20대 중반의 청년이 됐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위치에 와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한인 2세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그 숫자마저 정확치가 않다. 그래서 대략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700여 명, 그 밖에 퀴넌과 다낭 등 중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를 합쳐서 라이 따이한 수는 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베트남 교민사회에서 추산만 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아버지의 직업은 90% 이상이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 민간인 기술자들 사이에 태어났으며 나머지 10% 정도가 영외 거주를 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20년 이상 버림받아온 라이 따이한. 이들의 소원은 한결같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는 것이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기에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은 너무 혹독합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 아빠랑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꿈을 꾸었답니다. 두 손을 마주잡고 응석을 부리는 꿈을 꿨죠.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픈 아버지. 그렇지만 대답을 하지 않아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 한 장 없는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조용히 편지를 씁니다. 주소도 모르는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빠를 찾아주세요. 당시 함께 찍은 단란했던 가족 사진들. 이것이 아이들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이다. 떠난 남편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다시 만난들 한 집 살림이야 할 수 있으랴마는 그래도 기다려지는 것은 애타는 정 때문일까. 아직도 베트남 곳곳에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사연은 애절하기 이를 데 없다. 나이타이아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심어놓은 비극의 부끄러운 열매다. 지난 75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이들 한국인 2세들과 그 어머니들은 모진 고생을 겪어야만 했다. 극이라는 경멸의 눈길과 함께 적군의 가족으로 분류돼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 호치민 시내 변두리 단칸 혼잣집에서 두 남매를 키워온 43살 띵벙 여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오던 빛바랜 사진. 망국의 자식들과 함께 버리고 간 남편으로부터 차라리 그리움을 강요당하는 희생과 세월의 아픔이었다. Từ ngày mà ổng đi về Hàn Quốc thì 24 năm nay thì bỏ mẹ con tôi thì rất là khổ, tôi rất là khổ lắm. Nhưng mà nói lại buồn lắm. I am very sad, you know. I don't talk only for you go. Khổ lắm thầy, nói không được thầy. Thầy nói thì em khổ lắm, bởi vì 24 năm bỏ mẹ con em thì em khổ lắm, em không thể nào em nói được, bởi vì nó rất là khổ. Có lúc em đói, em không có gạo ăn nữa thầy, em không có gạo ăn, em phải đi xin người ta. 띵벙 여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난 68년 냉동 기술자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고 아들은 남편이 떠날 때 임신 7개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남편을 원망할 틈도 없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임신 중인 무거운 몸이었지만 행상과 막노동판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다. 남편과 헤어진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 한국으로부터 5시간이면 충분히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였만 남편은 좀처럼 소식이 없다. 띵벙 여인은 그러나 한국의 남편이 옛날 이 집에서 살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곳으로 찾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 띵벙 여인에게는 딸 24살 탄킴과 아들 23살 윙한욤 두 남매 외에도 본이라는 2살배기 외손녀를 두고 있다. 벌써 띵벙 여인의 가정에는 베트남 한인 3세가 태어나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Con của tôi lớn, tôi sẽ nói cho con tôi biết ông ngoại, ba của tôi là ông ngoại của con tôi là người Đại Hàn. Rồi còn nói gì nữa không? Còn cuộc sống của tôi á, thì hiện nay á, thì tôi vẫn đi làm cooking work. 그들의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남부끄럽지 않게 생활인으로 자리 잡는 일이다. Mai mốt con đi học á, mà con đi làm được á, có tiền nhiều á thì con cho tiền má. Má. Chứ giờ con cái khả năng trình độ của con không có tới đâu, con làm việc đâu có tiền đâu mà con cho má tiền má ăn sống. 한국인 남편과 아버지를 찾는 이들의 마음은 절박하다. 모두가 어떻게 버텨온 세월인가. 벌써 50대를 바라보는 장티윙 여인도 마찬가지다. 지난 68년 한국인 기술자와 결혼해 7년 동안 딸 넷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 역시 전쟁이 끝난 뒤 남편이 베트남을 떠나버리자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내딸은 한국인 아버지의 얼굴을 닮아서 흡사 한국인 처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베트남을 떠날 때 막내는 임신 8개월이었지만
벌써 22살이라면서 아이들이 커갈수록 남편 얼굴을 닮아가니까 점점 남편 생각이 난다며 그 숱한 세월을 달래고 있다. 호띠 롱랑 여인. 지난 69년 한국인 기술자와 결혼해서 이듬해 딸을 낳았다. 지난 73년 한국에 갔다 온다던 남편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이 딸의 눈매도 한국인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편지 한 장 없는 야속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주소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전쟁은 생명을 죽이고 육실을 저미고 혈육을 찢고 그리고 멎었다. 향불을 피우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취재팀은 전쟁의 상흔과 무정한 남편의 애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전쟁이 남긴 아픈 상처.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흑백을 가리지 않고 2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국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베트남에는 현재 미군 특기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혼혈 2세들이지만 손가락질 받아가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한국은 라이따이안들의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채 20년 이상을 방치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소망조차 이룰 수 없는 각박한 현실 앞에서도 이들을 그냥 내팽개칠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국인들이 있다. 올해 64살 정주섭. 베트남에 버려진 한국계 혼혈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한국 사람 정주섭 씨를 빼놓을 수 없다. 정 씨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라이따이안을 돌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 공산 베트남이 되기 이전인 68년에 베트남에서 호텔을 경영했던 것이 인연이 됐다. 처음에는 이들과 그 어머니들의 참상을 보고 동정심에서 조금씩 돕다가 아예 그들과 함께 호치민시 레반시에 작은 한인촌을 이루어 살면서 청년 라이따이안들의 경제적 자립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19년도 초에 이 나라 해방정책과 함께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68년도서부터 73년도까지 젊은 시절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내 젊음이 이곳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는 동안 우리 지금 라이따이안, 말하자면 한국인 2세들이 태어나던 과정을 내가 본 산 증인이에요. 89년도 초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비참하고, 말하자면 지금은 좀 많이 경제성장이 됐지만 취직 자리 하나 얻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 베트남 전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 얘네들이 어찌 보면 희생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관세받는 거는 이건 민족적인 수치다. 이걸 좀 나라에도 총대를 메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하나 둘 돕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무슨 2세들의 대부 라이따이안의 빠빠정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운명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생각. 서울에 부인과 남매를 남겨둔 채 아예 베트남에 눌러 앉아있는 그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고 의료시설이 제대로 없는 베트남에 대한민국 여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병들어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라이따이안들을 위해 한 톨의 미랄 노릇을 하고 있다. 없을 당시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단들이 이 나라에 무료 진료차 2세들을 돕겠다 해서 왔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애들도 많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려운 아주 심장병 환자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데려다가 완벽하게 수술해서 내가 데려왔던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종종 한국여자의사회에서 비상약은 계속 제게 보내줍니다. 혼혈아들의 어려움을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돌보고 있는 그는 라이따이안들로부터 빠빠로 불리고 있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다. 저는 한국 비료티퍼 베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체들의 업무를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온 정 씨는 자신이 버는 돈을 모두 라이따이안들을 위한 식품과 옷까지 자전거 등 생활 필수품 구입에 쓰고 있고, 이들과 함께 한인촌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 가게와 공동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의 혼혈아 대부, 55살 김형반. 7년 전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지난 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으로 들어온 김형관 목사. 그는 기독교 감리회 베트남 복지 선교회와 국제 라이온스 클럽 한국 지구 등 우리나라 민간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라이따이안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다. 3년 전 93년 2월 1일 베트남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호치민시 3구 보반단 거리에 세운 직업훈련학원 휴맨 직업기술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이 학교는 민간 차원이긴 하지만 국교가 단절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기념비적이기도 했다. 휴맨 직업기술학교는 380명의 한국인 2세와 375명의 전쟁 고아, 빈민 아동들에게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연령층은 22살에서 많게는 29살까지로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증언하는 나이들이다. 김 목사가 혼혈 2세들끼리 결집력을 갖도록 현지 TV 광고를 통해 찾은 학생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5년 전에 처음 여기 와서 국교정사과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로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와서 이들에게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종교활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도적인 차원으로 애들만 돕겠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와서 1번, 2번 한 명 한 명 찾은 것이 지금 900명을 찾았어요, 지금요.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25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해 봉제업체와 신발업체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 민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기술을 배운 첫 세대들이다. 대부분 소년기를 배고픔과 냉대 속에서 자라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까닭에 직업기술 교육은 더없이 절실했던 것이다. 부지 890평에 건평 450평, 교실 14개. 직업훈련 과정은 컴퓨터반과 전자전기반, 미싱, 타자, 용접기술반, 미용, 보석화공반이 있다. 전자전기 과정은 6개월 코스, 나머지는 3개월 코스로 돼 있다. Lại là chi tiết điều nhập vào là âm, miền xuất. Cái bài này cái phần thành tiền á, tính làm sao? Tính là mình sẽ tính ra công thức thành tiền, bằng đơn giá. Mình muốn sao chép file thì bước thứ nhất là sao chép từng file. File thì mình phải đánh dấu những file mình chép. Nhưng mà bây giờ mình chia làm hai cái, một là sao chép, một file. Bây giờ muốn sao chép một file thì mình làm sao? 저희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만 증거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그러는 증거는 아버지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아버지의 여권 카피를 가져오든지, 어려서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을 가져오든가, 또는 이 나라 정부의 모든 기밀 서류를 가져온다든지 해서 제가 직접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력과 나이와 관계없이 저희가 학생들을 받아들여 한국어, 영어 내지는 1차 단계의 직업훈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가정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조금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도덕적인 마음에 거리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가서 물질 만능 사상보다는 이들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나라의 그 그리움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잘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인은 누구든지 65년도에서 75년도에 태어난 라이따이안들은 저희 학교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학교를 외국인 투자 시설로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운영도 베트남 적십자 측 이사장과 함께 공동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들도 외국인 채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12명의 수업 과목 교사와 8명의 교무 행정 관계자들 모두 베트남 현지 사람들로 돼 있다. 버스를 탑니다. 영숙기는 버스표를 2장 샀습니다. 한국말로 한국말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버지 고향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구두입니까? 이것은 시계입니까? 네. 낯선 미국 땅에서 들어보는 한국어 수업.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베트남 교사가 한때 북한을 유학했던 기술자인 탓인지 이곳 학생들은 북한의 발음과 억양을 익히고 있다. 비록 필수 과목인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어도 한국말을 하기에는 너무 서툴다. 베트남에서 그런대로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아는 라이따이안은 불과 10여 명 정도. 휴멘 직업기술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아직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1960년, 70년대에 태어난 라이따이안들이 당시에 75년 저희가 철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말을 하시던 아버님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특히 또 어머님과 라이따이안들이 같이 남아서 살게 됐을 때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은 당연히 이 한국군이나 미국군에 같이 살던 사람들,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정부적인 공산당에 의한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숨어 살아야 됐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더군다나 한국어를 쓸 필요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75년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한 4년 정도.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한국어라는 것을 쓸 일이 전혀 없었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서 다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몇몇 분들이 학교를 설립하셔가지고 하지만은 이 어법도 틀리고 그리고 또 저희 나라의 말에 다양한 변화를 따라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걸 또 쓸 줄 안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한국인 2세 교육의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는 김 목사에게도 이제 신명나는 일이 생겼다. 한국-베트남 관계가 크게 개선되자 호치민 인민위원회가 인근 3구 11동에다 700평의 땅을 기증해서 지상 6층의 새로운 현대식 기술학교를 건립하도록 허가해 준 것. 지난해 6월에 기공식을 갖고 올 봄에 완공을 고대하면서 라이따이안 2, 3세들의 종합복지센터이자 혼혈 가정이 한데 뭉칠 수 있도록 한인 공동사회를 이루게 하는 꿈이 그것이다. 이제 베트남은 일대 경제개혁과 개방의 물결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이젠 한인 2세라고 해서 특별히 감시 관리하는 따위의 차별 정책을 쓰지 않고 통일 베트남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재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의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라이따이안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넓어졌다. 라이따이안들은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과거에 아버지가 없이 홀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여느 베트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고 있고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우리 한인 혼혈 2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직업훈련원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도 알선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생활에도 어느 정도 다른 베트남 사람들보다 더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이 베트남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연산부터 한국 라이타항 알아서 생활 어렵소. 베트남 사람들의 친구들이 보고 라이타항 때문에 어렵소.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줬어. 지금 한국어 잘하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돈 많이 받고 지금 공급 한 달에 200달러 받고 오토바이 샀어. 비디오, TV 다 샀어. 그리고 또 아이 딸 하나 있어.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베트남 근로자 한 달 월급이 평균 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만 원. 무영 비해성군이 버는 월급 200달러는 베트남 사람들보다 5배가 넘는 큰 돈이다. 과거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중상류층에 이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이지만 개방 정책의 가속화로 이제 라이따이안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베트남 수교 이후 한국을 찾는 라이따이안들의 발길 또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Well, I came to Korea for 7 days for the World Korean Festival, but the first time I come Korea, but the Korean and the Korea is very nice. Such as the Koreans are very kind for me, and the Korea is a good place for me. According to I came to some places in Korea, such as the Breslin Palace and Fox Palace and Hong Kong Rivers, something like that. And really, I guess the many memories there, but I'm so sorry I didn't follow my father there, and because the first time I came Korea, I think I will follow my father because I believe that my father lives Korea, but I'm so. 저는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 간 길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에 갔는데 저는 제 아버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겼는데 제 아버지 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한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버지를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가 제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따이안 젊은이 40상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아침부터 축하객들로 왁자지껄하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미지 못하고 있던 이들이 모국의 따뜻한 손길로 백년 가약을 맺게 된 것이다. 신랑 신부들이 입장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생을 같이 더불어 살 것을 맹세합니까? Bây giờ chú rể 맹김 도하이군 외 39명과 신부 진동광 양외 39명은 그 일가 친척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관습에 따라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성립되었음을 알렸다. 부부관계는 신랑 신부들은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것은 경건하고 엄숙한 당부였다. 이 나라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총각이 돼 본래의 자리에 선 것이다. 결혼식장은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가 터뜨리는 플래시가 뒤섞여 더운 열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온통 축하의 환호 속에서도 남들의 눈길을 피해 몰래 눈잡이를 닦는 중년 여인들도 있었다. 사랑하는 한국 남성과 보금자리를 차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아들, 딸을 낳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아비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은 비운의 여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때 20살 안팎에서부터 30살 남짓 됐던 그 여인들은 이제 40, 50대가 됐다.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두 차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Em rất là hãnh diện. Hôm nay được chính phủ Đài Hàn tổ chức cho tụi em lễ cưới tập thể này. Và em cũng như là tất cả các bạn ở đây hứa là sau này sẽ học Anh văn và tiếng Đài Hàn cho nó giỏi để tiếp xúc với người Đài Hàn nói chung. Và em cũng học chơi thật giỏi. Tại ba em là Đài Hàn á, nói riêng thì em cũng muốn tiếp xúc nói với ba thật tiếng Đài Hàn cho nó thân thiện hơn.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후원으로 역사상 처음 공산 베트남 하늘 아래 올려진 40상의 대규모 한인 2세 혼혈아 합동 결혼식은 현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러움을 사게 했다. 저희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이러한 한인 2세 합동 결혼식에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합동 결혼식에 각 커플당 TV 한 대, 냉장고 한 대씩을 각 40대씩을 기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 새로 탄생하는 신혼부부들이 행복하게 삶으로써 나중에 한국과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기대를 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라이 따이한. 모처럼 행복감에 젖어있는 신랑 신부들의 표정을 보면서 들어본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베트남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20년이 지났다. 전쟁 때 사용된 전투 장비,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지켜온 탱크, 전쟁 박물관은 언제까지 그들의 아픈 역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일까? 전쟁의 흔적, 구찌 터널. 지난 48년부터 20여 년 동안 1, 2, 3층으로 장장 250km의 지하 요새를 구축해놓고 월맹군 14,000명이 숨어서 미군들과 전투를 벌인 곳이다. 겨우 엎드려 지나갈 수 있는 지하 통로가 좌우 상하로 거미줄처럼 뚫려있다. 2m쯤 내려가면 부상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실이 위장망으로 가려져 있고
또 다른 통로를 지나면 전략사령부가 나온다. 해방군과 베트남 공산당 당기가 걸려있다. 미군 전투기들이 이곳을 집중 공격했지만 땅굴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호치민 짜능다오 거리에 위치해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부 건물. 이제는 관광회사가 입주해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호치민시 웽유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옛 한국 대사관 건물. 현재는 베트남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리로 바뀌어져 있다. 이곳 영사관에서는 우리 교민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체들의 통상, 투자와 정보 제공 등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며 외교 활동, 비자 발급, 여권 갱신, 그리고 한국 문화 예술 교류 활동과 소개를 맡고 있다. 라이따이한. 라이따이안이라는 정멸의 꼬리표를 단 베트남 한인 2세 문제는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일부 민간단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정부도 또한 자선단체들도 이들의 존재를 잊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들에게 쏟는 관심도 너무 미미하다. 그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몫이어야 한다. 한국에 와서 기술이나 한국어를 배운 2세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무려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그들의 수가 1,500명 정도라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초청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미국은 90년대 초반 베트남에 남아있는 2만 5천여 명의 혼혈 2세들을 본국으로 거두어들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뿌린 씨앗을 척박한 들판에 버려두어도 되는 면죄부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 한 명이라도 우리가 빨리 서울로 아이들 좀 데려가서 2년만 서울에서 일 좀 하고 기술 좀 배우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어머니들, 자기 동생들, 자기 형제들하고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인 경제가 크게 성장한 만큼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에게 신경을 써줄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밑받침이 베트남 전쟁의 특수에서 마련됐고 베트남 여인들은 이러한 과정이 희생물이 됐다는 시각으로도 비추어진다.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냥 나무나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들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들에게 한국을 알게 하고 단기 연수 형태의 기술을 습득시켜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교민사회의 보편적인 예의다. 라이따이안들은 그들의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단 지금부터는 많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재계나 아니면 다른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셔가지고 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한국에서의 연수나 아니면 그 많은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그 지원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인 2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은 피해야 한다. 많은 라이따이안들이 아직도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대부분 현재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정 파탄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한국인 혼혈화 문제는 2, 3세까지 포함시켜 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선 2세 프로젝트에 급급하기보다는 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제 앞으로는 3세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2세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세 문제가 너무 피상적으로 다뤄졌고 흥미거리로 다뤄졌고 또 2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최리티 개발에서 모금하는 데에 활용되어진 것은 조금 제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뒤늦었지만 20년 동안 버려졌던 그 생명들이 하루이쯤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20년 동안 그들의 아픈 상처를 우리 동포에서 치유해주고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이 베트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 타운을 우리가 국민적인 대단합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2세 문제의 아픔은 아픔대로 묻어두고 이제부터 나오는 우리 3세들을 어려서부터 아버지 나라의 말과 할아버지의 나라의 말을 가리켜서 그들은 좀 확실한 한국인의 뿌리를 심어주는 그런 확고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근래에 우리 있었던 40상의 합동 결혼식도 하나의 그 단면이기는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건 아픈 상처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가 돌보고 이제 그들의 3세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비정한 인도주의의 얼굴로 깃발을 들지만 역사의 한 장을 무고한 선열로 기록하면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폐허의 연기 속으로 쓰러진다. 전장에 흩어놓은 빚더미들을 후세에 떠넘긴 채 전쟁 당사자였던 6.25가 그랬고 용병으로 떠밀렸던 베트남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다. 10여 년간 50여만 명의 한국군이 주둔했던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 잉태한 한국인 2세 라이따이한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먼 바다 건너 신기루처럼 떠있는 그 아버지의 나라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